내일 윤통의 마지막 헌법재판 증인 변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증인들이 얼마나 또 이 파급력이 크겠냐 싶은데 그 마지막 증인 중에 피날레를 장식할 진짜 피날레를 장식할 분이 바로 조지호 형님이죠. 이 조지호 형님 이름 따라 진짜 조질지도 몰라 윤통을. 내일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 진짜 윤통을 완전히 조져버릴 수도 있어. 윤통 측은 곽종근과 홍장원을 조지면 되지 않냐 했는데 정작 생각지도 못한 조지호 형님이 조질 수도 있는 거야. 이 형님이 너무 많은 증언을 했는데 내일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이 형님이 나와 가지고 내일 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어 어 그냥 술술 다 부를 수가 있고. 근데 내일 정말 이분이 자기가 검찰에 증언한 대로 다 얘기해 버린다면은 윤통 측 아마 변호인들은 그냥 넉다운 되는 거야, 넉다운.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과 출석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내일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또 건강이 안 좋은 분이다 보니까 저분을 향해서 이제 우파 쪽에서 공격하기에도 좀 뭐해요. 그러다 병세가 악화됐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분인데 나와서 내일 어떤 증언을 할지. 그러니까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6번을 닥달을 해 갖고 빨리 들어가라는 전화를 6번이나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윤통이 자기 딴에는 이 윤통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명령을 안 따랐는데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윤통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자네 덕분에 아주 일찍 끝났어." 이러면서 뭔가 자기한테 조롱하듯이 약간 좀 비꼬듯이 이런 전화를 받아 갖고 자기가 사직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거든. 그 외에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뭐 "윤통이 되게 급해 보였다." 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내일 하게 될지 또 내일 또 인제 또 이야기가 많겠네요. 음 검찰 조사 때 진짜 여러 개의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구체적이라서 예 이 다양한 증언들 지금 검찰 공 그 공 이 공 공소장 검찰 공소장이 지금 이제 헌재에 넘어가면서 이게 인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 지시 1 번으로 하달했다." 방첩사 간부의 진술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통 측은 "내가 체포 지시 안 했다. 뭐 안 했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게 뭐 곽종근, 홍장원 말고도 방첩사 간부들 어디 부하들 보좌관이고 뭐고 하면서 여기 뭐 조지호의 옆에 뭐 들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다 모아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 지시다. 여인영 대통령 지시받아 전달했다. 서버 떼오라 명령했다. 방첩사 핵심 간부가 여인영을 통해 윤통,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일선 부하들에게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고 우선적으로 거론했고 이 지시를 들은 다른 간부가 있다는 점도 검찰에 알렸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얘기가 다 곽종근, 홍장원, 조지호 등등등의 애들과 다 똑같아. 그리고 이미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뭐 이진우라든가 여러 애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 근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만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실제로 검찰 조사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헌재에서는 얘네들이 뭐 어떤 위증죄로 처벌받더라도 그냥 애매하게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검찰 단계에서 다 얘기하고 헌재에서는 애매하게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윤통은 상관이 군 투입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보호하기 위해다 또는 이 성관이 간 거는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보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지시를 받은 방첩사령관에게 서버 자체를 떼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건 완전 위법이잖아. 이거 도둑질인데 이건 절도야 절도. 이거는 왜 서버를 떼우라는 게 이게 도둑질 아니야 도둑질. 남의 이건 무슨 생각인 거야. 자 여기를 보면은 임무는 중앙선관위 내에서 현장 대기, 지시받으면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대기 등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산세터
통제를 하고 서버 카피하고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거 자체가 이제 좀 내용을 잘 뭐라고 하지? 이 서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떼어지냐 그게? 그러면서 여인형이 저에게는 전산팀을 꾸리라고 했고 김대우 단장에게는 명단을 불러줬다. 김 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얻은 명단을 수첩에 적어 나갔다.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뭐냐? 여인형이 이제 이런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 애들이 그걸 듣고 한 명은 얼굴이 새하얘졌대 막. 에? 막 이러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군 내부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이게 말이 돼요 막. 에? 아니 설마 아니죠 막. 그런 대화 내용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얼굴 하얗게 질렸네 이러면서 부하가 들은 내란 당시의 여인형의 말. 예, 참. 선배가 후배보다 낫네. 이놈은 이거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만 이러면서 계엄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얼굴이 새하얘졌어. 비상계엄 선포를 기정사실한 이 자리에 이경민 참모장도 있었는데 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여인형과 이 정성우와 뭐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두 사람 즉 위에 있는 여인형과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 어르신들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겠지.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여인형이가 밑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야 조만간 계엄을 할 거야 대통령 한대 막 이러면서 내 애들이 막 얼굴 새 진짜요 그랬는데 여인형이가 야 위에 그 국무위원들이 말릴 거야 그거 안 돼 그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인형이가 서버 탈취 등에 대해서 야 법적으로 이거 가능하냐 물었는데 그러니까 여인형이 서버를 탈취하라고 했을 때 이 전 처장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거 불가능한데 이랬더니 이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이 돌아봤다. 법리 검토를 위해 법무실에 가기 전이었는데 여인형에게 포고령은 11시 이후 위반사항에 관한 것인데 11시 이전 자료를 갖고 오셔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비상겸인데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인형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 부하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인형이 굉장히 좀 재밌는 위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처음에는 계엄이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계엄이 되고 나서는 불법이고 법이고 뭘 그렇게 따져 이씨 뭐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뭐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걸 보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았던 거는 여인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나마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화된 버전으로 이게 작전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환경인 거죠. 예, 이제 검찰 조사에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거 보면은 여인형도 형을 좀 세게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이 포고령을 봤던 애들 중에서는 야 이게 뭐야 이러고 애들이 또 놀랐다라는 거야. 합참 계엄과장조차 놀란 포고령. 아니 전공의를 처단하라니 이거는 본 적도 없고 연습에서도 본 적도 없다. 예, 일부 포고령 조항에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대통령이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게 지금 이 우리 윤통 측이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지금 검찰에 얘기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 서류를 전혀 보지 못했다. 절차적 하자가 시작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계엄과장은 일부 포고령 조항에 대해서 연습 상황에서도 넣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여기를 보면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고문을 난 보지 못했다. 또 이미 제가 얘기를 했죠. 포고령에는 대통령이랑 국무 뭐 이런 애들이 직인이 나와줘야 돼. 국무회의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절차들이 다 그런 게 찍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런 건 했어. 근데 윤통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전혀 안 따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야. 우리가 진짜 총 들고 그냥 군대 동원하면 애들이 다 쫄아가지고 막 으아 이러고 막 살려주세요 뭐 이럴 줄 알았나 봐.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망한 거지 지금.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공고문을 계엄과로 전달하면 계엄과는 그 공고문을 토대로 포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포고문은 법무 검토를 거쳐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의 결재를 거친 뒤 보내지는 건데 계엄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야 하므로 단계마다 법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포고령 작성 시작은 대통령의 공고문,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서명이 들어간 포고문과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계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임명장도 본 적이 없다. 부장이 여인형이라는 사실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나 들었다. 엉망이라는 게 엉망. 포고령 1호 국회 정당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시 계엄을 대비해 연습하면서 그런 문구를 넣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넣었는지 의문이다. 전공이 처단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런 형태의 포고문 조항은 삽입한 적이 없다. 제가 당시에도 이 전공이 처단이 여기 왜 들어가냐. 이거 이상하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 포고문 자체도 정상적인 뇌세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이거는 어디 뇌가 고장나지 않고서는 이런 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포고문이거든.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어떤 세력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거지. 자, 이 사람은 권 과장은 박안수에게 법령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으나 박안수는 되레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 라고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 예. 박 총장은 계엄 해제가 된 후에 계엄상황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부대로 벌써 됐다는데 올해 연습을 2번이나 했다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 라고 재차 질책을 또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 이게 내가 우리 윤통을 이제 좀 지지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의 주장은 전형적으로 이제 윤통 측 변호사들이 우겨대는 거나 혹은 이제 어디 특수부가 얘기하는 것만 외워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곽종근이 말을 바꿨다. 홍장원이 말을 바꿨다. 메모가 그렇게 많은 게 말이 되냐 뭐 등등등 아주 유치한 것에 매몰돼 있는데 곽종근의 경우는 얘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갖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하고 김용현이 명령하는 게 마이크에 다 전달돼 갖고 다른 화상회의를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봤단 말이야. 그런 거를 곽종근뿐만 아니라 밑에 들었던 애들까지 검찰에 가서 다 증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곽종근이 말을 바뀌었다 어쩐다 하지만 곽종근의 얘의 표현 자체는 순화해서 얘기해 준 것일 뿐이지 얘가 말했던 전체적인 맥락은 틀려본 적이 없어. 국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얘는 발언을 갖다가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거나 말을 피해본 적이 없듯이 검찰 조사에서 또 헌재까지 다 국회까지 모두 다 일관되게 얘기한 게 곽종근이야. 홍장원은 뭐 메모장까지 지가 보여줄 테니까 말하면 입만 아프고 거기다가 지금 보다시피 간부들 어디 부하들 보좌관들 얘네들이 모두 다 곽종근과 홍장원과 일치한 증언을 하고 있어.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잖아. 반면에 이제 윤통 측의 경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했다가 봤더니만 쓰고 앉아 있고 무슨 국정원장이 어디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었다는 것도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고 알려줬다고 하고 증언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게 증인들과 증언이 다 달라. 그럼 누가 거짓말인지 뻔히 알잖아. 대통령만 유일하게 지금 다른 증인들과 말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으니 그게 뭐냐? 텔레그램 단톡방이 공개가 됐어요. 당일날 계엄 당일날 국회 안에 들어갔던 애들끼리 텔레그램을 나누는데 여기에 떡하니 김현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 의원들을 막아라! 라고 했다는 거야. SBS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계엄금 텔레그램 나왔다. 의원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해라! 여기를 보면은 김현태는 얘가 지금 헌재에 나와서 증언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얘가 지금 위증 논란이 나오게 돼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셈이거든. 얘는 텔레그램에서 본회의장을 막는 게 우선이다. 진입 시도 의원이 있을 거다. 문 차단 우선이다. 진입 차단을 막아라.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란 지시로 분명하게 읽힌다. 현태는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나 봐. 자기가 텔레그램은 안 들키겠지는데 누군가가 캡처했던 거예요. 지금 부하 중에. 하지만 김현태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봉쇄 지시였지 의원들의 이 차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하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 세력부터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개념이죠 했더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 위에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은 완전 반대잖아. 지금 국회의원 막으라고 한 건데. 음? 이 대화방에는 의원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써 있는데 헌재 증언 때문에 완전 딴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윤통과 맥을 같이 하면 딱 거짓말 노련이 바로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이 곽종근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150명의 의미는 개업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예. 하지만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는 걸 보면은 의결 정족수를 뜻하는 150명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요 내용의 사진을 보면요.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7 애들의 단톡방이고 그날 이제 명령을 여기서 했다 이거야. 여기를 쭉 보면은 음 여기 차단 완료되면 출입문 차단 보고하고 테이저건 등으로 외부 혹시 접근 세력 차단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명령이 내립니다. 여기 딱 나오죠. 국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 진입 시도 의원이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차단 진입 차단 막아라.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 딱 있잖아. 이게 김현태가 얘기한 거랑 반대란 말이에요. 지가 써놓고 지가 반박당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이게. 응?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 다른 윤통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날 만한 대목이죠. 이 윤통의 거짓말을 반박할 자료가 지금 나왔다. 물증이 나왔다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 이런 증거가 없어도 불리한 지금 재판인데 저렇게 막 이렇게 물증이 나와버리고 또 저런 내용들 직접적으로 명령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인지 나오는지 딱 알 수가 있고 거기다가 증인 그러니까 윤통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애들이 거짓말한 게 다 이렇게 탄로가 나고 그 윤통과 결국 저 내용은 윤통이 얘기한 것과 대치가 되잖아요. 윤통이 나는 국회의원을 잡으라고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잖아. 그러면 저 명령을 대통령이 오더를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지금 이번 계엄이 단순히 윤통이 어떤 실수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라는 거야. 윤통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지금. 거짓말. 따지고 보면은 무슨 뭐 선관위를 5%밖에 조사를 안 했다도 거짓말. 무슨 야당이 체코 원전 예산 깎았다 거짓말. 지금도 체포명령 안 내렸다 거짓말. 인원이란 말 쓴 적 없다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싹 다 거짓말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 그냥 실수로 내가 계엄령이라는 거를 실수로 했다. 죄송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덮겠다고 거짓말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거짓말로 질질질거리면서 선관위 보고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 부정선거나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나 둘 다 나쁜 짓인데 그러면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하냐고 왜. 더 웃긴 거는 김용현이랑도 증언이 달라. 김용현이랑은 그래도 윤통이 뭔가 짜고 치기 때문에 말이 맞는 줄 알았더니 김용현은 검찰 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어. 김용현이 해제 의결 난 뒤에 내가 철수를 건의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야 다 철수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김용현은 아닌데 내가 철수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윤통은 건의를 받기 전까지는 철수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이렇게 증언이 달라.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이뤄진 뒤에 국방장관 김용현을 불러서 군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김용현은 검찰 진술에서는 병력 철수를 먼저 건의한 거 본인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비화폰을 이용해 병력 철수를 건의하자 대통령이 철수를 승인했다고 했다. 뭐야 이거. 이건 곽종근의 증언과도 일치하죠. 왜냐하면 곽종근한테
김용현이 전화가 와서 "야 종근아 어떻게 하냐." 자기한테 물어보더라. 그래서 종근이가 "아 철수하겠습니다." 근데 김용현이 "조금만 더 버텨줘." 이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김용현, 김현태 이 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답시고 헌재에 나왔지만 검찰 조사 때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 증언들, 다른 증인들이 내세우는 물증과 또 다른 증언을 헌재에서 나와서 했다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이라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 그다음에 해제안에 대해서 윤통이 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다 검찰 조사에서는 다 거짓말이고 다른 내용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말이 바뀌었으면 누가 바뀌었냐? 김현태, 김용현, 윤석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이 바뀐 거야. 곽종근, 홍장원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조지호까지 나와 가지고 조져버린다. 그 윤통은 그냥 단순히 개헌만으로만 용서를 받네 못 받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무책임하게.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국민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게 더 지금 용서를 못 받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거짓말까지 막 쉴드 쳐줄 줄 아나 봐. 근데 그런 쓰레기는 아니란 말이야, 이쪽 바닥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글쎄 내일 윤통의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 왜냐면 이런 증거가 쫙 나와 버리니까. 저것도 지금 뭐 조지호 씨나 홍장원 내일 나오는 사람도 볼 거 아니야. 뭐 한덕수도 볼 거고. 그러면은 '아 이게 윤통의 체포 명령이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주는 대목인데 저기서 윤통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오겠나 싶긴 합니다.